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항상 봉양해야 되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부모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식을 함부로 막대해서 이 자식의 삶이 망가지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된다 그러면 부모의 인생도 나중에 망가지고 자식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집착적으로 자식을 키우기보다도 이제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첫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설교나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그 눈빛을 봐야 되고, 자녀의 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해야 되고, 자녀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녀가 엄마 나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좋았어, 나 친구들이 나 미워해서 때렸어,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엄마한테 다 털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엄마가 그랬구나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친구처럼 소통이 되는데, 이 설교하고 이 잔소리는 일방통행이잖아요. 여기서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은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비켜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아이를 밀고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아이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말살해버리는 것과 같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죽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이게 설교하고 잔소리하면 아이가 믿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어떤 신도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는 그러면 그럴수록 반발심이 생겨요. 더 화가 나요. 그러면서 아이는 자칫하면 위축이 돼요. 엄마한테 밟혀버리니까 주눅이 들어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자기 감정이 더러워져 버려요. 오염이 돼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유치원, 학교, 친구들 만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주눅이 들고 자기 생각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호구가 되고 다른 사람 눈치나 봐야 돼요. 당당해지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대인 기피, 대인 공포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너무 잘나가지고 자식을 위축시켜버리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자식은 약해지고 취약해지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또 부족해 보이니까 부모는 또 잔소리하고 화내고 너 왜 그러냐, 친구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또 잔소리하고, 자녀는 점점 엄마 아빠가 미워지고 마음에 병이 들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엄청나게 화를 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나쁜 행동을 가만히 놔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이가 폭력을 쓰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거를 단죄해야 되고 정확하게 일절만 하면서 그거를 훈계해야 되는 것이지, 매 순간순간 걱정해서 근심해서 설교하듯이 해버리면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될 수가 있는. 사실은 어릴 때 저는 저희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유일한 그 컴플렉스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한테 키가 작다고 놀림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일하고 바쁜데 막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난장이라서 내가 키가 작잖아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때렸던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서럽고 억울하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네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너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평생 하루에 지금 4시간도 잠도 못 자고 일하고 그러는데 너까지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서 저를 때리고 화내고 막 설교하듯이 잔소리하고 시끄러 그러면서 제 감정을 밟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네가 키 작은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 당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괜히 키 작은 엄마 만나가지고 너가 참 불쌍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내 다리라도 잘라서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술해서 너 주고 싶다. 정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 우리 엄마는 다리라도 잘라서 나에게 줄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 번 다시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면 안 되겠구나.
그 뒤로부터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그런 적이 없고 내가 어머니를 보호해줘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에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속상했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식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면 자식도 그걸 보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풀릴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잔소리하고 설교해버리면 부모도 속상해지고 자식은 점점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부모는 자식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게 사실은 자기 사랑이고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남과의 비교예요. 우리가 요즘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사실은 어릴 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비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명문대를 나오고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남과 비교하니까 아 여전히 나는 뚱뚱해, 못생겼어, 여전히 나는 부족해, 그런 식으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동네 친구들, 이웃들 다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비교 엄청나게 하잖아요. 어른들끼리 비교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회사 관두기도 하고 엄청나게 마음의 병에 걸리는데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아이한테 옆집 친구랑 비교해버려. 너는 얘에 비해서 성격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래버리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버려진 듯한 느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그 비교를 해서 너가 정신 차려서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의도를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거 좋은 의도 아니에요. 좋은 의도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 딸이 못마땅한 거예요. 넌 못마땅하다라는 이 말을 비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역시 엄마 아빠는 나를 못마땅하고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구나. 그게 부모가 말했던 감정이고 자식은 그걸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삶은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없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 괜찮아. 너의 이 모습도 괜찮아.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장애가 아니야. 너는 이 모습으로도 잘할 수 있어.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거 더 잘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너가 공부하고 싶을 때 그때 잘해도 괜찮아. 공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잘 사는 거.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인 것 같아. 나는 그냥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살면 좋겠어. 엄마는 그렇게 지지해 줄게.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비교는 말 그대로 나는 너의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 너의 모습은 내가 사랑해 줄 수 없어. 너는 이런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당연히 주눅 들고 위축되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남의 눈치 봐야 되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비교는 금물이다. 세 번째,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도 때론 있다 그러지만 이거는 한 1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선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결국 대부분 진실돼야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약속을 아이들한테 남발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당장 알았어 엄마 이렇게 따라주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엄마 그때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엄마는 거짓말이야. 엄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아빠는 이제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식도 부모를 못 믿게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오히려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말해주고 당장 울고 불고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진실을 제대로 말하는 것이 맞다. 이 거짓말은 나중에 큰 위험이 되고 독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불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아이도 이거는 내가 안 되는구나. 슬프고 화나지만 빨리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걸 해서 엄마가 이거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거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엄마도 해준다 그랬으니까 너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이제 보상해준다 그러니까 엄마 고마워.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서로 건강한 약속을 지키고 보상을 주고받는 것이 맞다. 그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고 정직한 거잖아요.
그걸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줘야 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거짓말하고 속여버리면 이 아이도 부모한테 나쁜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속이게 되는 그런 어떤 습관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우울한 소리는 하지 마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물론 힘들어요. 엄마의 삶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의 삶은 희생해야 되고 계속 남편이고 이제 내조해야 되고 아이들 이렇게 신경 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부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화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아이는 또 별개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부모는 이 아이에게 우울한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희망에 찬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순간 화가 확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야 같이 죽자. 나 죽고 싶다. 나 살고 싶지가 않아. 너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어. 난 너만 보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제발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순간 욱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가정사를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25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저는 매일 이러다가 엄마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저희 엄마는 그 분풀이를 저한테 할 수 있잖아요. 막 죽어버리겠다 하고 우울한 소리 남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빨리 가. 아빠 내가 이렇게 아빠 지금 술 먹고 지금 정신 이상하니까 빨리 나가서 피해.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에 섞인 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막 감기 걸리고 그래도 괜찮아. 그냥 열심히 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기도 없어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도 안 생겨.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뭐 너희 아빠도 뭐 본성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제가 막 어쩔 때 아빠 욕을 할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괴물이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 살 수 없어. 엄마는 바보야.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너가 20살 때까지 클 때는 엄마가 잘 참아볼게.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살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너가 행복하게 살면 괜찮아. 그리고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아빠가 본성은 착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된 거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 언젠가는 뭐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그 지옥 같은 삶을 긍정적인 어떤 말을 해주면서 버티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분노가 터지지 않고 끝까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같이 죽자. 나도 힘든데 너는 왜 공부 안 하고 운동하고 있냐? 너는 왜 내 말 듣지 않냐? 왜 네 마음대로 사냐? 나는 남편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으니까 이제 자식 복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우울한 이야기 던져버리고 화내고 그렇게 해버렸으면 아마 저는 무너졌을 거야. 아니야. 아마 저는 지금 마음의 병에 걸려서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정말 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범죄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마 제 목숨을 끊어서 저는 이미 저 어둠 속에 갇힌 영혼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긍정적인 면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하지. 자식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 그 엄마가 주었던 그 아빠가 주었던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부모가 화내고 우울해버리고 감정 조절 못해버리면 이 아이도 작은 일에도 우울해버리고 화내버리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쉽게 나약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 아니 실제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저희 엄마가 뭐 억지로 일부러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 자신이 긍정적으로 살고 자식을 지켜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저를 잘 이끌어줬다. 그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 모태,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도 뭐 사기도 당하고 완전히 자살하고 싶을 정도까지 뒤통수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자살하지 않고 정신이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긍정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속 지켜봐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저를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괜찮다고 다독여줬던 그 어린 시절의 그 힘이 저를 이때까지 지지해준 이 버팀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코트로도 절대 때리지 마세요. 물론 저도 이제 어른이 되니까 한 번씩 이해가 돼요. 어떨 때는 진짜 때리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와 참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저는 왜 때리는지를 알 것 같아요. 아주 미치게 하거든요. 그냥 말 좀 적당히 듣고 적당히 그냥 말 안 들으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살이 넘고 좀 이게 살아보니까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폭력을 쓰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살았고 그 아버지의 폭력을 맞아가면서 피 흘리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이 폭력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단 1%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폭력을 쓰는 것은 결국은 이 자녀에게 폭력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폭력을 썼어요. 그러면 이 자식도 나중에 부모가 잘못되면 부모를 폭력을 써버려요. 이 자식도 나중에 자기 주변의 부하 직원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 말 안 듣고 나쁜 짓 해버리면 그 순간 폭력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폭력 성향으로 드러날 확률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들어서 자기 스스로 반성하게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게 낫지 그 순간 그 어떤 잘못된 걸 가르쳐 버리려고 폭력을 쓰거나 자꾸 심하게 매질을 해버리거나 집 밖을 쫓아내버려서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이거는 무조건 부작용이 들고 자식은 부모한테 그걸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한테 그대로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슬프지만 아니면 그런 어떤 폭력적인 아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할지라도 폭력은 쓰지 말고 당장 그냥 집 밖을 벗어나서 아이는 아이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갖고 서로 대화로 푸는 것이 맞다. 한번 폭력을 쓰면 아이도 반발력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엄마 말,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더 잠재우기 위해서 더 폭력을 쓰게 되고 아이가 서서히 커지면서 아이가 이제 나중에 힘이 세질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물건을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나한테도 똑같이 이제 욕을 할 거예요. 아니면 심하게는 이제 내 손을 잡고 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이제 폭력을 써버리는 이런 어떤 폐륜의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다. 저는 제가 사실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가 당장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거의 제가 초, 중, 고, 대학 제 모든 삶을 거의 제가 대부분 제가 선택했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팔이 하면서 제가 알바해서 돈 벌고 대학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부모 속도 많이 썩인 적도 있었죠.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단 한순간도 제 기억상에는 저한테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욕하고 때리고 폭력적이었지만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욕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네가 불쌍하다. 엄마가 이렇게 돈도 더 주고 좀 너가 유학도 갈 수 있도록 너가 좀 운동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지원도 못 해주고 네가 이렇게 매일 일하고 막노동하고 신문 배달하고 고생하면서 살도록 해서 엄마가 미안해. 항상 그러면 저한테 한 번도 욕하고 저를 비난하거나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괴물이 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정 환경이 안 좋고 할지라도 엄마나 아빠가
때리지 않고 끝까지 해주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은 당장 힘들지 몰라도 어느 순간 되면 열심히 살아서 이 꽃을 피우게 된다. 꽃으로도 때리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그 부모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꽃은 언젠가는 피우게 된다. 첫 번째,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소유하면 안 된다. 가끔씩 부모가 어떨 때는 이 어떤 꼭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이 남편하고 이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딸에게 집착할 수 있어요. 가끔씩은 이 엄마가 이 남편한테 의지 대상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의지 대상이 돼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더 성공하기를. 그래서 이 자식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그건 사실 위험한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막 교육을 시켜버리고 마마보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관심,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엄마와 매일 함께 해야 되고 아빠와 매일 함께 해야 되고 이 아이를 보내주지를 않아요. 자유롭게 살도록 허용해줘야 되는데 이제 날개짓을 할 줄 알면 알아서 자기 세상을 날아가도록 놓아줘야 되는데 자기만의 세상 온실 속에 가둬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게 내 낙입니다. 내 행복입니다. 그건 아주 어릴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초등학교를 들어가 버리면 이 아이는 사회생활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그러고 이제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대학 들어가고 이제 MT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놓아줘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내 자식이야 그러면서 소유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넌 나한테 왜 해주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해준 만큼 자식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은 점점 숨이 막혀서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자식은 바깥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엄마가 걱정돼서 아빠가 걱정돼서 계속 엄마 아빠 품속에 있다 보니까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간단한 제가 예를 들어주면 길가에 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꽃이 너무나도 예쁘고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꽃을 꺾어요. 그 길가에 있는 꽃을 꺾어가지고 자기 화병에다 놓아가지고 매일매일 이 꽃을 봐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못 가게끔 딱 이곳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길가에 있는 꽃을 너무 사랑하니까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꽃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처럼 자식을 꺾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유롭게 하고 싶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지지해주고 지켜봐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온전히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그것이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식은 자기의 삶을 좀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부모님이 뭐 사랑으로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고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이 문제를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좋아했구나. 아니, 내가 좋아한다고 했지만 학대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내 자신도 반성하고 내 아이를 좀 더 사랑으로서 키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